보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증류에는 뭐가 있다? 자, 액체 혼합물 상태를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야. 막걸리 같은 거, 막걸리를 뭐라 그래? 탁주라 그러지, 탁주. 탁하잖아. 탁주라 그러지. 하고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갖다가 얻는 방법이다. 끓는 점이 다르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 봐봐. 얘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인데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가지고 뭐에 의해서 혼합물을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증발을 시켜. 그 다음 액화를 시켜가지고 순수한 액체를 얻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봐 밑에 그 가운데 봐봐. 그림에서 봐봐. 탁주 있지, 탁주. 막걸리를 소주꼬리에 넣고 끓여. 그러면 뭐만 증발해? 그 에탄올만 증발해. 그리고 위에 있잖아. 얘가 끓어오르다가 위에 찬물이 있잖아. 찬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식으면서 여기로 떨어지면서 소주가 나오는 거야. 이쪽으로 나오는 거야. 봐봐. 막걸리를 끓이지. 그러면 에탄올만 증발을 해. 근데 여기 찬물에 의해서 냉각돼 가지고 얘가 액화된 다음에 여기로 빠진 소주만.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뭐가 있다?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갖다가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증발해서 나온다. 이해되니? 그리고 그래가지고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갖다가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왜? 천천히 온도를 올리잖아. 그럼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분리되는 거야. 거기서 봐봐. 뭐였냐면 척에 봐봐.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갖다가 끓임 쪽을 넣고 가열하지. 끓임 쪽은 왜 넣는다? 갑자기 물질이 끓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야. 응? 끓임 쪽은.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나와. 갖고 찬물에 의해서 액화시켜갖고 하나씩 분리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보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에 뭐가 있어? 분리가 물과 에탄올 섞는다. 아까 말했지 선생님. 물과 에탄올 섞어놓은 게 뭐야? 소주라 그랬지. 근데 물과 에탄올 혼합물에 분리해서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이 틀리다. 형태야, 물은 몇 도야? 에탄올 몇 도야? 78도다. 78도야. 그랬더니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물과 에탄올 잘 섞여갖고 소주 되잖아. 근데 이걸 가열했어. 가열했더니 어떻게 돼? 자, 78도보다 조금 높은 데서 끓기 시작해. 그 다음 끓다가 또 다시 온도 올라갔다가 몇 도에서 또 수평한 부분이다. 100도에서 수평한 부분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먼저 끓는 점이 낮은 누구 먼저 증발돼갖고 나온다. 기화돼갖고 나온다. 에탄올. 그 다음 이제 물이 나와. 그 다음. 근데 봐라. 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뭐가 먼저 나온다고?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져 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져 나온다.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할 때 끓는 점이 낮은 놈부터 먼저 끓어 나오고
어떤다? 끓는 점이 높은 놈이 나중에 나온다.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누구야? 에탄올이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그 다음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에 끓어 나온다. 그러면 봐봐. 이거 순서 분명히 알아둬야 된다. 봐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다. 갖고 이걸 액화시켜가지고 시험관에다가 모은다. 모았을 때 봐라. 기억은 뭐야?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그리고 니은은 뭐야? 자, 니은은 뭐야? 주로 누가 끓여서 나온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끓여 나온다. 에탄올이 끓는 점이 약간 근데 원래 78도보다 끓여야 되는데 78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온단 말이야. 끓는 점이. 왜? 물이 섞여 있으니까.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니까 원래는 78도에서 끓여야 돼. 혼자만 있으면. 근데 물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78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서 끓여서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물이 에탄올의 증가를 방해하는 거야. 기화를 방해하는 거야. 에탄올은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오는데 이는 물이 에탄올에 뭘 방해한다? 기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야 시험관에 모으면 거의 안 모여져. 근데 이때는 어느 정도 모여져. 액체가. 근데 무슨 냄새가 난다? 술 냄새가 나죠. 왜? 에탄올이 주로 끓어서 나오기 때문에. 액화시키면 이때 이 기체를 액화시키면 시험관에 담으면 니은에서는 액체가 어느 정도 나와. 근데 무슨 냄새가 난다? 술 냄새가 나지. 에탄올이기 때문에. 디귿에는 근데 여기서도 뭐도 나온다? 물도 나와. 물도 나와. 물도 일부 나와. 기화돼. 그리고 디귿은 뭐야? 자, 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그리고 미처 끓어져 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기화되어 나온다. 그러면 이 액체를 갖다가 냄새를 맡아보면 약간 술 냄새가 나. 왜? 미처 끓어져 나오지 못한 에탄올이 끓어져 나오고 물이 일부가 끓어져 나와. 이해됐어? 그 다음 디귿은 야 이제 누구만 끓어 나와? 누구만 남아있어? 물만 남아있지. 그러니까 100도에서 끓어져 나오는 거야. 물이 끓어져 나온다. 그러면 봐봐. 시험관에서 봐봐. 이렇게 되잖아. 시험관에 없어. 얘는 어느 정도 있어? 있어. 근데 누가 주야? 여기서는 에탄올이 주지. 에탄올과 소량의 물. 그리고 여기 디귿은 또 조금 나오지. 뭐야? 에탄올 소량과 물 소량. 그 다음 여기는 온이 누구만 끓여 나온다? 물만.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기억은 둘의 온도가 올라가. 니은은 이제 뭐가 끓여 나온다? 에탄올이 끓여 나와. 끓는 점이 낮은. 근데 이때 에탄올을 끓는 점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끓는다. 왜? 에탄올의 기화를 물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량의 물도 나온다. 디귿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 근데 이때 미처 끓어져 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기화돼. 그리고 리을은 뭐만 있다? 물만 끓어져 나온다. 물은 물만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몇 도야? 100도야. 이해됐지? 시연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자 2번에 탁한수를 소주. 자 막걸리도 액체온화물이야. 자 탁한술에서 맑은 소주기. 소주꼬리에 곡물을 발효하고 만든 술을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 그리고 찬물에 냉각되어 맑은 소주가 나온다. 자 막걸리를 곡물 발효하여 만든 탁한 술 막걸리를 끓여.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기화돼 갖고 나와. 그래가지고 소주꼬리 위에 찬물에 의해서 냉각돼 갖고 액화돼. 그래갖고 소주꼬리로 빠져나와. 그러면 맑은 소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야, 바닷물은 짜서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갇혔어. 그럼 이런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자 햇빛이 투명 유리나 투명 비닐로 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바닷물 중에서 뭐만 증발해? 물만 기화돼. 그래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다가 그 꼭대기에서 액화돼. 그래갖고 옆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갖고 순수한 물을 얻는 거야. 바닷물을 가열하면 바닷물에 들어있는 물만 기화하여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를 냉각하면 뭐가 된다?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이해됐니? 그 다음 네 번째 원유의 분리는 꼭 알아놔야 돼. 원유는 분별 종류라고 해. 분별 종류. 원유는 석유의 원액이지. 분별 종류라고 해.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야. 원유는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증류탑으로 보내. 가열하고 증류탑으로 보내. 그러면 증류탑에서는 원유를 가열을 해. 가열해가지고 증류탑으로 보내. 그러면 증류탑에서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끓어져 나오는 거야. 제일 먼저 끓는 점이 낮은 뭐가 나온다? 석유가스. 석유가스가 나온다. 석유가스가 나와. 그 다음이 경유. 휘발유. 다른 말로는 나프타라 그러네. 휘발유. 나프타. 그 다음이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다.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 그러면 누가 제일 끓는 점이 낮아? 석유가스가 제일 낮아. 제일 위에서 분리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낮은 놈이 누구야? 휘발유, 나프타야. 그 다음이 낮은 놈이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가 제일 끓는 점이 높으니까 제일 밑에도 분리되는 거야. 응? 이해됐어? 자,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원유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된다. 그래갖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 수도 위쪽에서 분리돼. 그래갖고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가정용 연료가 분리되고, 그 다음 휘발유, 나프타, 자동차 연료니 화학약품의 원료야. 등유, 그 다음 항공기 연료야. 경유, 디젤기관 연료고, 중유는 선박의 연료고,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이야. 원유를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기체 상태로 위로 올라가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중간에서 식어 바닥에 모여 과정이 각층에서 반복되어 원유가 분리된다. 그러면 보자. 이거 순서 알아라. 원유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야. 그러니까 끓는 점 차이에서 분리된단 말이야. 그리고 원유를 가열해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증류탑으로 보내. 그러면 증류탑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놈부터 위에서 분리되는 거야. 제일 먼저 분리되는 거,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나프타라고 그래.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야. 그러다 보니까 석유가스가 제일 끓는 점이 낮으니까 제일 위에서 분리되고, 아스팔트가 끓는 점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밑에서 분리돼. 이해됐지? 플러스 강의 보자. 이제 플러스 강의 보자. 플러스 강의 보면 소금물의 증류와 증발. 증류는 소금물 가열해 끓어져 나오는 수증기를 액화시켜 물을 얻는 거고, 증발은 소금물을 가열하여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증발하고 뭐만 얻는 거야?
소금만 넣는 거야. 증류, 증발 모두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에 불리다. 증류는 뭐야? 소금물을 가열해. 갖고 나온 증기를 갖다가 액화시켜 순수한 물을 넣는 거고. 증발은 뭐야? 소금물을 가열하면 물은 날아가 버리고 뭐만 남아? 소금만 남겠지. 둘 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물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의 가열.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지만 이때 소량의 물도 함께 기화되어 나오기 때문에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하여 순도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기의 분리가 있다. 공기는 야 봐봐 얘들아. 공기는 뭐 있어? 공기는 질소 78, 산소 20, 아르곤 0.5, 이산화탄소 0.0 있어. 그러면 자 얘를 200도 이하로 냉각시켜. 그러면 야 전부 다 뭐가 돼? 기체인데 액체가 돼. 마이너스 200도로 하면 끓는 점이 200도보다 더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도가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액화돼. 그 다음에 서서히 온도를 올린다.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기화돼서 날아가. 그리고 제일 먼저 봐봐. 자, 공기를 분리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를 액화한 후 몇 도로 내려버린다? 마이너스 200도로 내려버려. 그래서 전부 다 액화된다. 그래서 중류탑으로 보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끓는 점이 낮은, 제일 낮은 뭐부터 분리된다? 질소 기체. 196도야, 끓는 점이. 그 다음이 아르곤. 끓는 점이 180, 한 6도 정도 돼. 그 다음 누구야? 183도의 산소가 분리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전부 다 불순물을 갖다 제거하고 전부 다 액화한 200도 이하로 낮춰가지고 액화한 후 증류탑으로 보내 온도를 높이면 끓는 점이 낮은 질소, 그 다음 아르곤, 산소를 분리한다. 끓는 점이 낮은 질소가 증류탑의 가장 위쪽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산소는 증류탑의 가장 아래에서 남아 액체 상태로 분리된다.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 다음 뷰테인과 프로페인이야. 야, 뷰테인은 뭐냐? 부탄가스야, 부탄가스. 그리고 프로페인은 뭐야? 옛날에는 프로판가스가 있어. 둘 다 어디에 쓰인다? LPG. LPG 가스통이지. LPG가 뷰테인하고 프로페인으로 돼 있어. 둘 다. 근데 야, 뷰테인의 끓는 점은 0.5도씨야.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42.1도야. 야, 혼합 기체를 소금이 섞인 얼음에 넣으면 끓는 점이 높은 누구? 뷰테인부터 뭐야? 액화되어서 분리된다. 그러니까 둘 다 기체였어. 근데 원래 얼음은 0도에서 얼지. 근데 소금을 뿌려버리면 야, 어느 점이 낮아져. 갖고 0도 이하로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 먼저 야, 끓는 점이 높은 누구 먼저 액체가 돼갖고 분리돼. 뷰테인. 그렇지. 뷰테인 먼저 액화돼갖고 분리되는 거야. 이해됐어? 됐어. 문제 풀어봐. 81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되는 거 없지? 풀어봐.
풀었어? 경태 다 풀었어? 그럼 보자. 자, 1번에 끓는 점, 니은의 낮은, 그 다음에 2번에 나라, 3번에 증류, 4번에 끓는 점, 5번에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그 다음 이제 넘겨. 모르는 거 있어? 있어? 경태 괜찮아? 네. 괜찮아? 모르는 거 없어? 4번에 4번에 끓는 점, 5번 5번은 석유가스, 휘발유, 경유, 3번 3번은 증류. 증류야. 이 방법이 뭐야? 증류잖아, 증류. 그리고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쓰는 게 물질의 특성이 끓는 점을 이용한 물질의 분류지. 이해됐어? 그리고 야, 원유는 석유가스,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지. 이해됐지? 넘겨. 그 다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보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보자. 밀도차를 이용한, 아까 처음에 끓는 점은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썼는데, 얘는 뭐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쓰는 방법이야. 이해됐어? 자, 그래가지고 야, 소금, 야, 모래하고 톱밥하고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고체 혼합물이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 두 중간의 밀도가 중간인 액체를 이용해가지고 분리한다. 그 중간인 두 물체의 물질의 중간인 액체를 갖다 집어넣으면 물을 집어넣었어. 물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물보다 밀도가 작은 톱밥은 뜰 것이요. 물보다 밀도가 큰 모래는 어떻게 돼? 가라앉죠. 라고 분리가 되죠. 이해됐어? 이게 밀도차를 이용한 물질 분리야. 이해됐어? 자, 야,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서 첫 번째 고체 혼합물의 분리, 액체 혼합물의 분리가 있다. 자, 고체 혼합물은 뭘 이용한다고? 자, 두 고체 물질의 중간인 밀도의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에 모두 녹지 않는 액체를 넣어서 분리한다. 밀도가 다른 두 물질을 밀도가 중간 있고 두 물질에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사용해. 이해됐어? 가지고 액체를 사용하고 그럼 보자. 액체를 사용하는데 가지고 봐라. 뭐가 있냐면 자 봐봐. 그리고 그래가지고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물 위에 액체 위에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어떻다? 가라앉는다.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밀도 비교는 그러면 밀도가 제일 가장 작은 물질이 뜨지. 그러니까 밀도가 제일 적겠지.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제일 적은 거야? 뜨는 물질인 A가 제일 적은 거고 그 다음이 누구야? 액체고 그 다음 가라앉는 물질인 B가
제일 무거운 물질이지. 이해됐지? 그럼 보자. 따라서 자, 고체온화물의 분리에 보자. 좋은 벽시 고르기. 야, 벽시는 소금물에 담그면 쭉정이는 뜨고 잔염은 벽시는 어떻게 된다?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쭉정이는 뭐야? 벽시 중에서 속이 꽉 차 있지 않는 거야. 밀도가 적어. 그러니까 속이 좋은 벽시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밀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소금물보다는 가라앉아. 그리고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작지. 그러니까 뜨게 되지. 이해됐지? 그러면 자, 그래서 벽시를 소금물에 담그면 쭉정이는 뜨고 잔염은 벽시는 가라앉는다. 따라서 밀도차가 제일 작은 게 쭉정이, 그 다음 소금물, 좋은 벽시야. 근데 이게 잘 분리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운데 있어. 이렇게 안 나는 거. 그럼 뭘 넣어주는 거야? 소금을 더 넣어줘. 그러면 이제 이게 분리가 확실히 되는 거야. 밀도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밀도가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때는 소금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야, 신선한 달걀 고르기. 자,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어떻게 된다? 뜨고 속이 기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오래된 달걀, 상한 달걀은 기포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 그 다음이 소금물이 밀도가 중간이고 신선한 달걀이 밀도가 제일 크다. 스타이로폼과 모래의 분리. 혼합물을 물에 넣고 스타이로폼은 물에 뜨고 모래는 가라앉지. 따라서 밀도차가 어떻게 돼? 스타이로폼이고 스타이로폼이 밀도가 제일 적고 그 다음 물이 가운데, 모래가 제일 크다. 자, 고체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두 고체 물질의 중간인 밀도의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중간인 액체를 넣는다. 그래갖고 그 액체보다 밀도가 큰 놈은 가라앉고 그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놈은 뜨게 돼. 그래갖고 분리를 시킨다. 이해됐어? 그래갖고 뭐 있어? 좋은 벽시 고르기, 신선한 달걀 고르기, 스타이로폼하고 모래 분리.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이제 두 번째 옆에 봐라. 옆에 플러스 강의 보면 자 봐라.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혼합물의 분리. 자, 플라스틱 A, B, C가 혼합물을 에탄올에 넣고 A만 뜬대. 그리고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B가 뜨고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액체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부터 떠오른다. 자, 봐라. 에탄올만 넣었을 때는 누구만 떠? A만 뜨지. A가 제일 밀도가 작은 거야. 근데 B, C는 가라앉아. 근데 에탄올에다가 물을 넣어. 물이 더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밀도가 크니까 B가 떠올라. 그러면 B가 밀도가 그 다음으로 작은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C가 밀도가 제일 큰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자, 두 번째. 그래서 밀도는 A, B, C 순이다.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와 밀도.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커진다. 벽시를 고를 때 축정이가 뜨지 않으면 소금을 더 녹여 농도를 진하게 한다. 반대로 소금물이 농도가 너무 진해서 좋은 벽시까지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물을 더 넣어서 농도를 연하게 해야 된다. 봐봐. 야, 뭐라 했어? 좋은 벽시하고 축정이 섞어놔갖고 소금물이 따였다. 근데 자, 축정이가 뜨지 않고 벽시를 볼 때 축정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소금을 더 넣고 소금물의 농도를 높여. 그러면 축정이가 뜬단 말이야. 그리고 좋은 벽시까지 떠오르지. 그러면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진한 거야. 그러니까 물을 부어. 농도가 좋은 벽시는 가라앉아. 갖고 분리가 일어난다. 이해됐지? 근데 좋은 벽시 고르기랑
신선을 모르게 할 때 그냥 물로 하면은 안 돼요. 안 돼. 농도가 다 가라앉아 버려. 다 가라앉아 버려. 축적인 농도가. 왜 그러냐면 밀도가 소금물이 더 커. 그냥 물보다. 그러니까 밀도가 아니다. 뭐냐 물로 하면 그냥 물로 하면 둘 다 그냥 물로 하면 그냥 봐봐. 그러니까 그냥 물로 하면 물이 밀도가 작으니까 둘 다 가라앉아. 둘 다 가라앉아 버려. 근데 이제 소금물로 해야지 그나마 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둘 다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 소금을 더 넣는다 했잖아. 아까 봐봐. 첫 번째 봐봐. 소금물의 밀도는 농도가 진할수록 커지지. 벽실을 볼 때 죽정이가 뜨지 않는다면 뭘 더 넣어? 그렇지. 소금을 더 넣는 거야. 이렇게 물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물은 더군다나 밀도가 소금물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둘 다 가라앉아 버려. 쭉정이건 좋은 벽실로. 이때는 소금을 넣어줘. 그러면 이제 쭉정이가 뜨게 돼 있어. 근데 둘 다 떠버렸지. 둘 다 떠버려.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가 농도가 너무 진한 거야. 그러면 거기다 물려준다. 물려줍니다. 이해됐어? 그러면 좋은 벽실가 가라앉아. 이해됐어? 형태 이해됐어? 안 됐어 이제? 그리고 이제 액체온화물에 불리다 이제. 액체온화물에 불리. 야 아까쯤에 끓는 점차를 이용할 때는 액체온화물이 서로 잘 섞이는 액체온화물을 분리할 때였어. 근데 밀도 차이에 의해서 액체온화물을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온화물을 분리할 때.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그러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밀도 차이에 의해서 층을 이룬단 말이야. 봐봐. 액체온화물에 분리할 때는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다른 액체온화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고 분리한다. 그러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아 층을 이룬다. 이 옆에 게 분별 깔때기야. 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온화물을 분리할 때 양이 많을 때는 뭘 쓴다? 분별 깔때기를 써. 또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를 이용한다 옆에. 자,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온화물을 분리할 때 잘 양이 많을 때는 뭘 이용한다고? 분별 깔때기. 양이 적을 때는 뭘 이용한다고? 스포이드를 이용한다. 형태 이해됐어? 그리고 얘들은 서로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틀려. 그러니까 밀도가 큰 놈은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놈은 위로 뜨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분별 깔때기에 넣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봐라. 자, 분리 방법은 마개를 연 후 꼭지를 갖다가 돌려 아래층에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하고 위층에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에 뚜껑을 연 다음에 분리한다. 이해됐어? 그 물과 식용유에서 누가 밀도가 작아? 식용유가 작겠지. 그래서 식용유가 위층, 아래층은 물이지. 밀도의 비교는 식용유하고 물 중에서 물이 크다. 간장하고 참기름에서 위층은 누구야? 참기름이지. 그 다음 밑에 층은 간장. 참기름보다는 간장의 밀도가 크다. 물과 에테르에서 위층은 에테르야. 아래층은 물이야. 에테르보다 물이 밀도가 크다. 물과 사용화탄소는 위층은 물이고 아래층은 사용화탄소다. 물보다 사용화탄소가 더 밀도가 크다. 야, 사용화탄소는 너희들이 접해봤어. 우리 드라이 클리닝 맡기지. 그러면 그 옷에서 기름 냄새가 나지. 그
그 기름이 뭐냐? 사야마타죠.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쓰는 기름이 사야마타죠. 그거는 물보다 무겁고 밀도가 커. 자 보자. 그리고 옆에 스포이드법이 있다. 양이 적을 때 양이 적은 액체온화물을 분리할 때 스포이드를 이용한 액체온화물의 분리는 하나 액체온화물의 양이 적을 때는 시험관을 안에 혼합물을 넣고 스포이드 위층의 액체 물질을 덜어내어 분리한다. 밀도가 적은 식용유 먼저 분리된다. 그리고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에 봐봐. 사금 채취할 때 흐르는 물에 쟁반에다가 모래를 넣고 이걸 흔든단 말이야. 그러면 밀도가 큰 사금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모래는 식혀 나가는 거야.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물속에서 흔들면 모래는 식혀 나가고 사금이 남는다.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모래보다 사금이 크다. 바닷물에 유출된 기름 제거할 때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기름이 넓게 퍼지는 걸 막는 거야. 설치한 후 흡착포를 이용하여 물 위에 뜬 기름을 제거한다. 기름보다 바닷물이 더 큰 거야. 밀도가. 그리고 혈액 분리할 때 혈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회전시키면 혈구는 건더기 성분은 무거우니까 아래로, 혈장은 액체 성분은 위로 뜬다. 혈장보다 혈구가 더 밀도가 크다. 혈구는 혈액의 고체 성분으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고 혈장은 혈액에서 혈구를 제한 액체 성분이야. 그럼 밀도가 누가 더 커? 혈구가 더 커. 원심비례 돌리면 밀도가 큰 혈구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혈장이 뜬다. 옆에 풀어봐. 모르는 거 있어? 아휴.
자 보자. 1번에 6번에 쭉정이보다는 소금물보다는 좋은 맵시가 더 크다. 그 다음 7번에 분별 깔때기 밀도를 이용한 거. 그 다음 작은 거는 아래 위에 뜬 A다. 그 다음 8번에 물과 에테르에서 물과 식용유에서는 물, 간장과 참기름에서는 간장, 물과 사이마탄소에서는 사이마탄소. 9번에 밀도, 10번에 1번에 X, 2번에 X, 그 다음 3번하고 4번이 00, 5번이 X0. 자, 1, 2번이 XX, 3, 4번이 00, 4번이 5번, 6번이 X0. 뭐 틀렸어? 다 맞았어? 다 맞지? 저 2번 2번? 뭐? 2번 3번 4번 봐봐. 야, 물과 에탄올은 맞잖아. X 맞잖아. XX. 바꾼 거예요. 그 다음 수르폰과 맞고 이거 맞고 바닷물의 식수는 끓는 점이잖아. 그리고 원심 분리기로 해보면 맞는 거야. 알았지? 됐어? 쉬어? 얘들아. 이해됐냐? 안 됐어? 시연이.